여보, 주식을 어떻게 했길래 주식 계좌를 깡통을 만든 거야? 재무제표 안 모은 거야? 몰라, 나는 김 과장이 좋더라 해서 산 것뿐이야. 안녕하세요. 미수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재무제표를 요리하여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와도 같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한 손에 차트와 보조지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 머릿속에는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알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의 주요 사항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 주소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검색창인데 검색창에다가 티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검색을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클릭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Latest Filing 이래 가지고 최근에 업로드를 어떤 걸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K라고 써 있는데 Current Report를 해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는 수시 보고서, 10K는 Annual Report를 해서 연간 보고서, 10Q는 Quarterly Report를 해서 분기 보고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10Q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전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얼마큼 성장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사이트를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크로라는 사이트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Financial을 누르면은 분기별로 얼마큼 성장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의 변화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영어 단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재산 상태와 수입과 지출, 현금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재무지표 Financial Statement는 5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Change in Equity Statement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 풋노트 주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 중요한 3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는 쉽게 표현하면 기업의 재산 상태를 표기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재산에는 자본금도 있지만 부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의 합이 자산이 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총 수익이 얼마이며 얼마를 썼고 얼마가 순수하게 남았나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얼마나 현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에는 다시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asset 자산, 두 번째 equity 자본, 세 번째 liability 부채로 구성이 됩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이 됩니다. 이제는 각각 항목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t 자산은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current asset 유동자산과 두 번째는 non-current asset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current asset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에 표기하는 것은 account receivable 매출 채권이라 하여 물건을 주고 돈을 아직 못 받은 경우입니다. cash and cash equivalents 현금 및 현금성 자산, inventory 재고도 여기에 표시합니다. prepaid expense 선지급금,
그리고 이것들의 합이 Total Current Asset, 유동자산의 합계가 됩니다. Non-Current Asset,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입니다. 표기하는 내용을 보면 Long-Term Investment, 장기투자, Fixed Asset, 고정자산, 고정자산에는 Property, 부동산, Plant, 공장, Equipment, 장비, 이것을 줄여서 PP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 Deferred Income Tax, 이월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굿윌, 영어권 혹은 권리금, 이곳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산 항목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ccount Receivable, 매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을 주고 외상값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매출 채권이 자꾸 늘어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인벤토리 재고가 자꾸 늘어나면 기업에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Liability, 부채입니다.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와 Non-Current Liability,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이 항목에는 Account Payable, 매입채무가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물건을 받고 돈은 안 준 것을 말합니다. Current Income Tax Payable, 미지급급 법인세, Current Portion of Loan Payable, 단기 차입금, Payable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의미라서 부채에 포함됩니다. Short-Term Provision, 단기 충당금, Accrued and Other Current Liability, 미지급 및 기타 유동부채, Accrued Compensation and Benefit, 미지급 퇴직급여 및 이익분배금, 이런 것들의 합이 Total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 합계가 됩니다. Non-Current Liability, 비유동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이 안에는 Long-Term Debt, 장기부채, Long-Term Provision, 퇴직금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Deferred Tax Liability, 2월 법인세를 말합니다. 부채 항목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요.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부채가 늘어나면 왜 늘어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equity, 자본입니다. 자본에는 어떤 것들이 표기되는지 보겠습니다. common stock, 보통주를 말하고 additional paying capital, 자본 잉여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긴 자본들입니다. retained earning은 이익 잉여금이라 합니다. 순이익에서 남은 돈이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시고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인컴 스테이먼트, 손익계산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맨 위에는 레버뉴, 매출을 표기합니다. 다음에는 콕스라 하여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입니다. 레버뉴에서 콕스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이것이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연구 개발비를 빼주고 SG&A, 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판관비를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임금, 건물의 임대료,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Other Expense, 기타 비용을 빼서 EBITD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또한 Operating Income도 구할 수가 있는데 Operating Income은 EBIT로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라 합니다. 세금, 이자를 제외하기 전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영업이익에 Interest, 이자와 Income Tax, 법인세를 빼면 Net Income, 순이익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늘어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자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팅, 영업활동 현금 흐름, 두 번째 캐시플로우 프롬 인베스팅, 투자활동 현금 흐름, 세 번째 캐시플로우 프롬 파이낸싱,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실제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로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손익계산서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지표 중에 주식 투자에 제일 중요한 하나를 고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부는 조작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통장 잔고와 여기랑 맞아야 합니다. 이곳에 매출채권 매입 채무가 기록되는데 한마디로 외상장부입니다. 외상값을 갚았는지 외상 주고 사왔는지 실제 장부상 표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고제품, 감가상각비 등의 부족한 기록을 여기서 정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순이익에 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적으면 왜 적은지, 지난 분기보다 영업활동 현금 금액이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항시 재무제표 볼 때는 전 분기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 표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t 순이익을 맨 위에 표기합니다. 그리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를 표시해 줍니다. inventory, 재고자산, deferred income tax, 2월 세금, interest, 이자 지급한 비용, account receivable, 매출채권, account payable,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두 번째, cash flow from investing,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란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가를 표시해주는 표입니다.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urchase of investment, 투자자산 취득, Sale of investment, 투자자산 매각, 자회사 매각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Acquisition, 인수합병, Addition to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용자산 취득, Other net cash used by investing activity, 투자 활동에 사용된 순현금,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이 플러스 됐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마이너스 됐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항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나면 왜 늘어나는지,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마지막 Cash Flow from Financing,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란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도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중요한 표입니다. 이 안에는 기업 대출, 자사주 매입 같은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고 혹은 증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 어떤 것들이 표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h from long-term debt, 장기 회사채 발행하여 얻은 돈, Repayment of debt, 대출금 상환, Cash from common stock, 보통주를 발행하여 얻은 돈, Cash dividend paid, 현금 배당금, Repurchase of common stock, 자사주 매입, Net cash used by financing activity, 재무활동에 사용된 순현금, Effect of exchange rate, change on cash, 환율 변동에 따른 현금 변화 등이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매수할 경우 매수하기 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채가 늘어나는지, 늘어나면 왜 늘어나는지,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변화를 전 분기에 대비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지, 전 분기에 비해서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사항들입니다. 이상 재무제표의 중요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갭이라는 표시가 있고 non-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 Principle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합니다. non-갭은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따르지 않고 회사 자체 기준으로 작성된 장부를 말합니다. 만약 갭과 non-갭 두 개의 장부가 있을 경우 우리는 갭을 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보실 때 EPS 표기란에 베이직과 diluted 이란 용어가 적혀 있습니다. 베이직이란 말은 현재 발행된 주식수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diluted은 희석 주식이라 하여 현재 발행된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을 통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위한 스톡옵션 관련주도 계산에 넣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EPS를 볼 때 diluted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셔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본다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위험한 회사를 골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